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할 시간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채가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업, 주로 지원하시는 기업들이 뜨면 그때그때 좀 맞게 대응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직무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무 위주로 좀 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자소서는 성장 과정까지 했더라고요. 그 성장 과정,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좀 필요하신 분, 특히나 성장 과정은 삼성에서는 꼭 물어보니까, 예, 삼성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원 동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의외로 또 많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재무 쪽이 사실 정말로 좀 많이 뽑는, 그러니까 TO 개수로 본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라고 뽑을 수도 있고, 뭐 회계라고 해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영 지원 직군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거의 재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제일 많이 여러분을 만나는 쪽이 삼성 쪽이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여기를 많이 지원하시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전자의 DS 쪽이 또 여기는 이과분들과 문과분들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과분이 여기를 합격하셨다고 하는 건 좀 대단하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꼭 삼성전자 DS 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틀로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요걸 기반으로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핵심 구조 프레임을 5단 구성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음. 이 5가지의 단계를 뭐 다 써주시면 좋죠. 그런데 분명히 기업마다 글자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뭐 뺄 것인가? 일단 5가지를 픽스해 놓고 어떤 부분을 좀 뺄 것인가? 아니면은 5가지를 다 가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분만의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계 직무잖아요. 재무 회계 직무니까 그냥 제가 회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나의 철학과 태도를 명확하게 선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단순히 회계, 재무, 뭐 이런 직무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의미, 회사에 나와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를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약간의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사업적 사고로 회계를 이해하는 인재다. 그럼 여기에 내가 요 사업적 사고를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요 안에 포함되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를 어떠한 저런 식의 의미 부여, 뭐 키워드화 제시 이렇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저기로 약간 수렴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좀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계를 하기 위해서 뭐 요런 걸 했다, 요런 걸 했다, 요런 걸 했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디론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 사고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의미를 좀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회사에서 하게 되는 일은 뭐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는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래도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나름의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어떤 접점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냐. 그래서 뭐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든가 경험적 기반을 설명하든가 간접적 경험을 설명하든가 등등의 어떠한 계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공 과목에서 학습 방식에서 분석 프로젝트에서 내가 뭐 회계를 접하게 됐다. 뭐 무엇을 알게 됐다. 이러는 거죠. 뭐 가장 이렇게 뭐 낫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뭐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니시면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뭐 동아리 총무를 했다. 회계를 했다. 이게 뭐 다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 평소에 나는 뭐 내 돈 관리를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경쟁력은 있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스타트. 그래서 요쪽 회계 쪽은 아무래도 전공 과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하실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공 과목 대신에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전공은 아니지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쪽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 뭐 전산회계, 뭐 전산세무, 뭐 재경관리사 등등의 그러한 성격의 자기소개서를 나열해 주시면, 그런 성격의 자격증을 나열해 주시면,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쪽은 사실 여기서 약간 좀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차별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업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걸 해봤니? 이 직무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걸 해봤니? 근데 사실 회계 쪽은 인턴을 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뽑으니까. 여러분 회사의 장부를 잘 모르는, 그리고 완전 아르바이트생이나 잠깐 있다 갈 인턴 사원한테 그런 장부를 뭐 보여주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연속성이 있는 일인데 잠깐 하다가 나간다? 그래서 사실 회계 쪽은 인턴을 뽑기가 힘듭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든 일자리를 좀 구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회계 인턴, 뭐 툴 사용해봤다, 재무정보 처리 등 어떤 역량, 실무 역량을 강조하는 거죠. 위에 있는 이것이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재무회계 쪽을 지원하는 분들은 다 이게 있을 거고 나는 어디에서 차별화를 갖고 갈 거냐? 나는 이걸 실제 해봤다. 요게 여러분을 차별화로 이끌 것입니다. 제 경험상 회계 직무는요, 사실상 학교를 좀 봅니다. 기업이 학교를 봐요. 자기네 기업과 매칭되는 학교를 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뭘 봅니까? 여기서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했는지 그렇게 좀 저는 필터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계직무는 어느 기업이 어떤 학교를 뽑는다는 건 사실 잘 여러분이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준의 기업에서 불러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의외로 의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의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땡큐죠. 어차피 가서 하시는 일은 뭐 이걸 내가 대기업에서 하나, 중소기업에서 하나, 스타트업에서 하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있는 일들은요,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어느 진입 장벽을 뚫고 가느냐, 이게 좀 힘든 부분이지. 그러니까 다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이상적인 무엇인가 스펙을 만든다면 반도체 쪽이니까 당연히 반도체 제조 공정 쪽에 있어서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최고죠. 그래서 나는 뭐 반도체 갈 건 아닌데라고 한다면 제조 공정 쪽에서 일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가를 따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반도체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어필할 수 있다면 최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5가지 5단 구성으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다 써먹을 순 없다. 있으면 뭐 땡큐죠. 이런 걸 하나씩 제시해주면은 평가자가 봤을 때 자소서 잘 안 봐요. 그냥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어차피 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스톱. 그렇게 갈 확률이 높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회계는 진짜 명확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마지막에는 뭐 잘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상황 경험, 뭐 이런 부분들 뭐 얘기해 주시든가 단순한 클로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지원하는 회계 직무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접근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뭐 이론, 경험, 아니면 내가 지원한 산업이나 기업 쪽에 있어서의 경험까지 있으면 가장 좋다. 그래서 마지막 일 잘하겠다. 포부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중심 구성을 하자. 피해야 할 실수는 단순 나열형 경험 정리를 좀 지양하자. 경험 간 연결성과 목적의식이 중요하자. 그러니까 이게 왜 지향하자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통 이제 지원도 했을 때 저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를 그냥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는 2가지 관점에서 반론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뭐 뻔하잖아.
이걸 갖고 있다고 널 뽑아야 돼? 그러면 학점이 더 높은 애를 뽑을래?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많은 애를 뽑을래? 학교가 더 좋은 애를 뽑을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시키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걸로 수렴하자고 했죠. 그러면 이걸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수렴시키는 게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잘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와 산업 연결성이 부족하다. 이것만 너무 강조한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는 애구나. 성의가 없죠.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 회사 좀 괜찮은 회사인데 공부를 좀 해본다면 최소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고요. 의미 없는 성실을 강조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실수는 이제 조금 덜 하시는데 책임감만 있다라고 주구장창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항상 생각해 주시고, 문장의 무게는 너무 평이하거나 일기체보다는 보고서 스토리텔링 톤. 이게 삼성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직무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계를 접근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의할 점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써봤는데, 예, 요걸 제가 문단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기 해놨죠. 필요한 구조를 취사 선택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이 모듈로화 시켰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5단 구조를. 그래서 요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은 좀 취사 선택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해석하고 현장에서 증명하며 전략을 뒷받침하는 회계 전문가다. 제일 처음에 회사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죠. DS는 복잡한 반도체 제조 공정, 수십조 원의 규모의 설비 투자가 결합된 산업 구조다. 그죠?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정밀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의 기업 지원 동기를 쓸 때 그냥 너무나 브로드한 관점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DS는 뭘 뽑아낼 수 있을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밀해야 되겠죠. 투명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는 단순히 정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엔 전략적 방향성을 지원하는 기업의 언어다. 잘했죠. 이렇게 약간 의미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언어를 읽고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계를 단순한 정산의 도구로 보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학창 시절에 재무제표 분석하는 수업을 통해 느꼈고 그 다음엔 통계 프로그램 리서치 툴을 활용해 분석도 해봤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자료 요걸 보면서 병목 시점도 파악했고 그다음에 회계 관점에서 이런 캐피탈 IQ 데이터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수익 구조도 비교해봤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 산업을 읽는 힘을 길러주었다. 너무 좋죠. 재무제표 수업 분석에서부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산업 분석까지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뭐 공인회계사 2차 과목까지 학습하면서 실제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 원가 배분, 변동비 분석, 의사결정 회계, ROI 기반 투자 판단 등 무엇? 회계적 사고력을 확장했고, 회계 전산 실무에서는 자산 분류하고 처리 시스템의 흐름도 실제로 익혔다. 그 다음에 엑셀 함수, 데이터 정제 등은 실무에서 자동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과목, 뭐 자격증,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시스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연결시키는 거죠. 회계가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이 아니라고 믿는다. 뭐 어떤 공장에서 이 작업자와 공정 동작이 무엇에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받고 비용의 실제 발생 흐름을 현장에서 재득했다.
이는 복잡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다루는 DS 회계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강점이다. 라고 해서 공장에서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해왔다. 자, 이제 마지막 클로징이죠. 삼성전자 DS 부분에서의 회계 직무는 정확한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수익성 분석, 투자 판단, 글로벌 연결 재무제표 통합을 수행하며 무엇에? 전략의 근간을 형성한다. 저는요, 숫자를 산업 전략과 연결할 줄도 알고요. 현장의 언어를 데이터로 해석할 줄도 알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역량을 삼성의 반도체 심상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죠. 이런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뭐 다 써주셔도 좋고, 이게 다 있지는 않으실 테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부분을 집중화시켜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무회계 직무에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좋을 어떤 툴을 좀 말씀드렸고,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 반도체를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계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직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지원하시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성적 자질 태도를 본다라기보단 일단 서류에서는 정량적 스펙을 보고 뽑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에 정량적 스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자신감 있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재무회계 자소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